그다음에 삼국유사라고 하니까 실제로는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를 다 했는갑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저분들이 지금 봐봐 1200년대의 자료를 모으는 거거든요. 1200년대면 고려 중기 때 자료를 모은 거잖아요. 삼국시대 자료가 얼마나 남아 있었겠어요. 그냥 한번 생각해봐요. 거의 다 없어졌겠죠. 그냥 전해지는 것들이 있는 거죠. 아니 그렇잖아. 1200년대에 300년대 그러니까 1000년 전 자료를 모은다고 생각해봐. 뭐가 있겠어요? 지금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1000년 전 거 뭐 몇 가지나 남아 있어. 그렇게 생각하시면 AD 1000년 몇 가지가 있겠어요? 별로 없어요. 문헌 남은 거 거의 없습니다. 이런 식 상황이기 때문에 자료의 한계성이라는 게 있고 어디 게 제일 많이 남았냐면 신라께 당연히 많이 남습니다. 그거는 기간도 길었고 왜냐면 통일하고도 한 300년 정도 갔으니까 그 통일 뒤로도 한 3, 400년 가잖아요. 그게 600년대 말에 통일을 하니까 그래서 이렇게 한 300년 정도 가고 그러니까 기간도 더 길었고 신라가 992년이니까 총 기간도 더 길었고 또 뭐가 있냐면 백제나 고구려 거는 더 빨리 흩어졌겠죠. 사라졌겠죠. 그래서 구할 수 있는 자료들이 한쪽에 치우쳐져 있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라께 압도적으로 많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재미있는 거는 고구려보다 신라가 역사도 더 오래된 나라예요. 그렇게 기록되는 거는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는 잘 모르겠고 뭐 삼국유사도 그렇고 삼국사기도 그렇게 써요. 근데 그거는 신라 쪽 입장이 반영됐을 거다. 이런 정도 추정은 해봅니다. 고구려 거는 사실 뭐 잘 모르겠고 백제 같은 경우는 백제 지역에 우리는 지금 백제는 다 우리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쪽에 내려오는 사찰의 이런 전설이라든지 뭐 사적기라든지 이런 걸 보면 되게 웃기는 얘기들을 많이 써놓습니다. 거기도 뭐 원효 스님, 의상 스님, 그 다음에 자장 스님이 창건했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거든요. 거기까지 갔을 리가 없어요. 정확하게는. 미쳤어 거기 가게. 그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지금 북한에 절 지었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거예요. 나 안 가. 내가 안 간다고. 가면 총 쏘는데 어떻게 가. 상황 파악을 해야지. 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를 했을까를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그게 뭔 뜻이냐면 나라가 망하고 나서 일종의 절대 고구려 백제 신라가 같은 평등 아닙니다. 그리고 한민족이라는 생각 없어요. 같은 단일 민족이라는 생각 없어요. 신라보다 이 사람들은 다 밑에예요. 그래서 뭐 쉽게 말해서 약간 착취도 당했을 거고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이 절이 실제로는 그 신라에서 유명한 그 스님이 창건한 절이에요 라고 해서 보호를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그런 행동들을 하거든요. 조선시대 때도 유생들이 자꾸 이렇게 절에 와서 삥 뜯고 못된 짓 하고 그 다음에 스님들 머리를 때리고 그래서 아무튼 많이 당해요. 많이 당하고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그때 진짜 이 나라 아마 최악이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거의 전 역사에서 거의 최악이었을 겁니다. 그때. 그래서 선교사들이 그 얘기를 책에다 써놓는다니까 조선 사람들은 일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 조선의 남성들은 일하려는 의지 자체가 없다. 모든 일은 여자들이 하고 그리고 걔네들은 그냥 누워가지고 담배나 피다 도박이나 하고 술이나 한두 잔 먹고 이게 그냥 굴러다니면서 살아. 그래서 왜 저네들은 의욕이 없을까라고 봤더니 조금만 열심히 일해서 뭐라도 좀 벌어놓잖아. 그럼 다 수탈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뺏기기 때문에 먹는 것만 더럽게 먹는데 이거는 먹는 게 남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량이 늘어났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보충하는 방법 문제 때문에 식사량 문제도 있지만 그냥 먹는 것만 남는 거 갖고 있으면 다 뺏겨. 그러니까 일반인들도 마찬가지였고 절도 그래서 무진장 그때 다 날아가고 막 난리들이 벌어져요. 그 역사에는 잘 기록이 안 돼 있는데 그러니까 역사에 기록이 잘 안 돼 있는 게 경신대기근, 을병대기근 그런 거 아세요? 그때 기록을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기근이 들었는데 임진왜란 병자호란 끝나고 얘기해요. 임진왜란 때가 나왔어요라는 기록이 나와요. 우리나라에
예, 경신대기근하고 을병대기근 때 우리나라 인구의 한 3분의 1 정도가 날아간 것 같습니다. 굶어 죽어서. 그래서 그것도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이유는 간빙기, 소간빙기 때문에 농사가 안 됐었어요. 우리만 그랬던 게 아니고 거의 전 지구적으로 막 절단이 난 사건이 한번 벌어졌고, 그 다음에 1800년대 말부터 이제 1800년대 중기부터 이제 막 나라가 개판이죠. 개판이죠. 그래서 그냥 다 앞다툰 수탈, 조금이라도 세면 다 수탈. 그때 절 엄청나게 없어졌습니다. 절도 엄청나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러던 시절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때 이제 그렇게 뺏길 때, 그 다음에 조선시대에 들어서면서 사실은 숭유억불 때문에 사찰들이 삥도 많이 뜯겨요. 노역도 많이 했고. 그래서 제가 전에도 그런 얘기 했잖아요. 근데 아는 스님이 뭐라 그랬냐면, 경복궁, 남한산성, 북한산성이 사실은 불교 유적이다. 승려들이 공출돼서 했다니까, 그 일을. 거의 대부분. 돈을 받느냐? 돈도 못 받았어요. 그냥, 맞다. 여러분들도 예전에 공출돼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잖아. 새마을 운동 때. 근데 그거는 자기 집 근처 일이었지. 이거는 국가 일을 그냥 잡혀가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남한산성, 북한산성에 지금도 절들이 남아있잖아요. 옛날에 더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제 일들이 벌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유교와 관련된 것들을 뭐 왕의 위패를 모시는 적도 있고, 그래서 지금도 그게 축원에 남아 있어요. 발원패라든지 안 그러면 상단 축원에 주상전하, 쉽게 말해서 만세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오래 살라는 거지. 그런 식들의 작업들을 하는 게 옆에서 보고 있으면 굉장히 어용 아니에요? 근데 약자가 나를 수탈하는 사람보다 더 센 사람의 권위를 빌려서 살아남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백제에서도 터무니없는 스님들이 창건했다라고 하는 게 신라에 이게 뭐 말이 돼? 그 사람이 거기 갔을 리가 전혀 없는데, 마곡사도 자장률사 창건이라고 나온다니까요. 자장률사가 그 당시 가면 죽어요. 가지도 않지. 왜 안 가냐? 위험한데 거기를 왜 가? 신라 불교의 넘버원이, 그리고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임금 다음에 재상급 위치라고 보시면 돼요. 그 정도로 위치가 높은 사람이 그런 위험한 데를 가겠어요? 안 가. 그런데도 마곡사 같은 데도 자장률사 창건이라고 나오고, 그 다음에 뭐 화엄사, 구례 화엄사, 원효의상 얘기가 나온다니까. 물론 통일했으니까 거기까지 갈 수도 있고, 통일 직후에 안정이 안 돼 있는 데예요. 그쪽은 아직. 그러니까 그냥 다 갖다 막 아무거나 갖다 붙이는 거예요. 좋다 하면 갖다 붙이면서 방어 논리를 펴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정도 이해를 하시면 돼요. 그렇다 보니까 신라 중심으로 쓰일 수밖에 없었고, 거기에는 백제에 대한 기록이 적은 것도 있고, 백제나 고구려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도 있고, 그들이 신라 쪽으로 붙은 것도 있다. 그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거예요. 약자가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일제강점기 때 일본 사람이 조선을 뭉갠 것도 있고, 우리 걸 뭉갠 것도 있고, 앞제비들도 많았었잖아요. 어떤 뜻인지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꼭 비판할 수 있느냐? 저는 그렇게까지 얘기하기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살려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아주 나쁜 놈이면 그렇지만 그냥 살기 위해서 이렇게 변절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잘 타고나야 돼요. 자, 봐봐. 구한말 때부터 살면 진짜 이게 힘든 인생이다. 이게 조선에 붙어야 되나, 일본에 붙어야 되나부터 시작해서 일제강점기 되면 일본 쪽으로, 그러다가 또 이제 해방이 되면 이게 또 북한 공산당으로 가야 되나, 민주로 가야 되나, 또 이게 미국으로 가야 되나, 소련 쪽으로 붙어, 이걸 다 성공한 사람도 있어.
그런 분들은 요즘 태어났으면 펀드 매니저를 하셔야 됩니다. 야, 이게 타율이 너무 좋은데? 이게 둘 중에 하나인데, 분명히 둘 중에 하나인데 한쪽은 골로 가는 쪽이에요. 옛날에 태극기 휘날리며 그런 거 봐봐요. 그럼 쌀배급 조금 더 먹으려고 그 사인 한번 해줬다가 나중에 처형당해 버리잖아. 예, 그쪽에서 쌀 준다니까, 아이 먹을 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 그거 네가 당원으로 뭐 가입하고 뭐 이렇게 조금 해봐. 그러면 쌀 좀 줄게. 그러면 그러던 시절. 그러니까 생계형은 사실 저는 조금 이렇게 참작들을 해드려야 된다라는 생각들은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게 자기가 먹고 살만한 상황에서도 더 하려고 막 이렇게 서대는 사람들은 단죄를 해야 되고, 뭐 진짜 굶어 죽게 생겼는데 뭐 그걸 어떻게 하겠어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렇게. 근데 아무튼 질곡의 역사입니다. 질곡의 역사. 그런 정도 생각을 일단 하시고, 그래서 신라 쪽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다더라. 그 생각 딱 하시고, 그 다음에 이 아도 본비라고 하는 건 아도에 대한 어떤 비문을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련 스님이 어느 정도 이상의 위치에서, 그러니까 저 때는 국사 때가 아닙니다. 저거 이제 삼국유사 다 끝나고 그 다음에 저 편집 다 끝나고 나서 제자들하고 운문사 쪽에서 거의 편집을 한 것 같고, 그거 다 끝나고 나서 나중에 이제 개성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요즘으로 말하면 국사에 해당하는 국존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당신이 이제 큰 스님일 때 이거를 자료들을 다 모으고 그 자료들을 모아서 편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이유는 몽골 안으로 인해서 전쟁이 오랫동안 끌다 보니까 우리가 잘 싸워서 좋은 점은 있는데 그렇게 전쟁이 장기화되잖아요. 한 40년 정도를 항쟁을 했거든요. 이러면 나만 하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판단 잘 해야 돼. 예전에 그 덴마크 이런 나라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저 뭐야, 독일이 밀고 들어왔을 때 바로 항복 해버리거든요. 전쟁 안 하고, 아유, 뭐 그러면 항복.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아니, 그게 꼭 옳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판단도 진짜 잘해야 돼요. 그리고 항전을 해서 멋있어요도 가능해. 그런데 그 항전 대상이 몽고면 생각을 또 다시 해봐야 돼. 이게 항전에서 멋있어요로 끝날 수도 있지만 못은 개뿔 바닥을 싹 청소를 해버린다 이러고 가는 사람한테는 이 생각이 달라. 그러니까 이것도 잘 선택해야 돼요. 잘 선택해야 돼요. 그래서 40년을 몽고에서 이렇게 항전을 하면 나라가 임진왜란은 유도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야, 임진왜란 급이 아니다. 임진왜란은 그나마 그거는 나의 기간이라도 짧고 저 북쪽이나 이런 쪽은 그나마 좀 살았어. 이렇게 좀 움직일 수 있는 여지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40년 동안 계속 왔다 갔다. 그리고 몽고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외구보다 더 잔인합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나타나는 현상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잔인하거든요. 그러면 첫 절단이 난 거지. 그래서 무언가를 전해야겠다. 이게 다 없어지기 전에, 잊혀지기 전에 내가 정리를 한번 해서 통합적인 걸 하나 만들어야겠다라고 생각을. 그건 굉장히 큰 뜻을 발휘한 거고, 만약에 저게 없었으면 우리나라 고대사가 진짜 심심했을 겁니다. 제가 고대사 전공자예요. 한국 고대사 전공자인데 너무너무 심심했을 거예요. 그리고 저걸 남겨줌으로 해서 저는 너무너무 좋아. 왜? 삼국 사기같이 무미건조한 것만 남겨주면 우리 같은 사람이 할 일이 없다. 근데 이게 굉장히 알딸딸해짐으로 인해서 할 얘기들도 많고 전공자가 기량차가 압도적으로 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글자만 아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걸 이렇게 해석할 수 있냐 저렇게 해석할 수 있냐에 따라서 이제 배경 지식이 많을수록 알딸딸한 문헌을 해석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해져요. 고맙지. 고맙지. 쟤라도 지내드려야 될 것 같아. 그래서 그 아도에 대한 비석이 있었대요. 아도에 대한 비석. 거기에 보면 전불시대 칠척아람지라는 게 나와요. 경주에 전불이 누구냐면 이제 그 얘기 때문에 저 기록을 제일 먼저 꺼내는 거야. 부처님 이전에 석가모니 부처님 이전에 선배가 가섭불이에요.
그리고 원래는 전부일시대 7분의 부처님 하면 비바시불, 시기불, 비사부불, 구류손불, 군하한모니불, 가섭불, 석가모니불, 그 다음에 미륵불 이렇게 요 가섭불 유적지가 가섭불 때 절터였던 데가 7군데가 있대 경주에. 그러니까 이거는 인도보다 우리가 빠르다. 불교 역사가 인도보다 빨라. 인도 거라고 하지 마. 불교는 원래 우리 건데 수출했어. 근데 정확하게 말하면 수출한 건 아니고 우리 거였는데 잊혔어. 그리고 그쪽에서 그러니까 그런 얘기 있거든요. 믿거나 말거나 한 얘기에 보면 이제 쓸데없는 얘기 하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 지구에도 원래 예전에 우리 인류, 현생 인류 이전에 문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한번 싹쓸이를 당하고 지들끼리 싸우고 뭐 기상이변이 생기면서 싹쓸이를 당하고 또 다른 생명체들이 나와서 우리 같은 사람들이 나와서 또 문명을 이루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파다 보면 연대충이가 안 맞는 것들이 가끔 나온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대부분 착각입니다. 대부분 착각인데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근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불교판. 이거 누가 알겠어? 이 스토리는 나밖에 몰라. 불교가 372년에 들어왔다고 생각하지 마. 우리는 그거보다 훨씬 이전에 중국과 비교할 수 없는 불교의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었어요. 그리고 불교 전례를 인도에서 불교 전례를 얘기할 때도 중국보다 빠른 전승이 우리나라에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이런 스님이 뺐더라고. 그 기록을. 분명히 이런 스님이 봤을 건데 왜 그 기록은 뺐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이제부터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대단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서설이 길어. 그래서 다음 시간에 제가 전불시대, 이건 가섭불 시대의 칠처가람지라고 하는 거고 실제로는 저기 말고 플러스 알파로 한 군데가 더 있어요. 그래서 8군데입니다. 8군데. 네, 그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토암산 어딘지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석굴암. 동쪽에 석굴암이 있는 토암산. 불국사 석굴암 있는 쪽. 그 다음에 서쪽에 선도산. 선도성모가 살았다는 박혁거세 엄마가 무녀 비슷하게 살았던 데가 여기로 이제 추정을 하거든요. 박혁거세가 엄마 없이 나왔다라고 하는 거는 이제 우리나라 기록에 나오는 거고, 그래서 그건 이제 나정에서 이렇게 나오는 걸로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그 나정 옆에 보면 거기도 다 발굴했거든요. 그 뒤쪽에 이제 창림사라는 절이 있는데 그게 신라 왕국 최초 왕궁이었을 걸로 추정을 합니다. ERS에 동참하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해 황제바이오에서 황제 동충하초 엑기스, 황제 버섯 감로스를 드립니다. 생각의 흐름이 복잡해질 때 나는 그곳으로 향합니다. 템플스테이, 생각을 비우고 마음을 채우다. 마음을 정화시켜주는 한 모금의 숨. 나를 위한 행복여행 템플스테이.